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9월 3일 목요일 시황 정리하고 또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굉장히 흔히 보기 힘든 편안하고 그냥 잘 오른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저께 상당히 큰 태풍 물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또 시장에서도 카카오게임즈라는 큰 태풍이 지나간 후에 과연 우리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렇게 해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 시장 잘 끝냈습니다. 외국인들이 주로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고 기관들은 좀 팔았어요. 코스피에서. 코스닥은 개인들이 조금 사고 외국인들은 조금 팔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1.33% 정도 올랐고 코스닥은 0.85% 정도 상승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간밤에 이제 미국 뉴욕 시장의 3대 지수도 다 좋게 끝났어요. 근데 이제 많은 우리의 관심을 갖고 있는 테슬라나 애플 이렇게 액면 분할했던 주식들이 조금 뒷걸음질 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 진짜 어제의 일을 생각하면 특히 어제 시장은 모든 게 다 카카오 게임즈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래서 이미 보도를 통해서 다 아시지만 58조가 넘었어요. 청약자금 동원된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의 A급 태풍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광풍이죠. 그게 어제 우리 시장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또 태풍도 지나갔는데 여러분들 피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서울엔 좀 바람이 셉니다. 태풍은 지나갔는데.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태풍이 온대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에서 이번에 오는 태풍도 우리나라를 관통할 거라고 이렇게 예보가 되고 있는데 좀 세력이 약해지거나 우리나라에서 동쪽으로 틀거나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바람이 있다면. 근데 주식시장에서도 또 새로운 태풍이 또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저께 이제 확정이 됐죠. 방탄소년단이 소속되어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드디어 IPO 일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새로운 시장의 A급 태풍으로는 3호 태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불어오기 시작해서 이것들이 오늘 이제 제가 썸네일의 제목에 플러스 방탄소년단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것들이 이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미리 우리가 좀 점쳐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또 LG화학 분사 얘기가 나와서 개인적으로 물어보신 분들 계셔서 제가 댓글로 답은 해드렸는데 이건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얘기도 좀 하고 대응 전략 이렇게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이제 반가웠던 거는 제가 이제 아픈 손가락이라고 얘기하는 삼성전자가 이게 무려 2,000원이나 올랐어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끝까지 오른 거를 지켜내는 날이 그렇게 흔치 않았는데 오늘 이제 특이한 현상을 보였고 외국인들이 주로 샀어요. 개인은 2,600억 정도 팔았고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이 2,236억. 그래서 산 금액에 비해서는 아주 주가가 오른 폭이 좀 크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 이미 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 엔비디아의 그래픽 CPU를 삼성전자가 이제 생산하기로 했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기폭제가 됐죠. 외신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지만 외신 CNBC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50% 이상 주가가 상승할 거다. 그런 얘기. 또 화웨이에 대한 반사 이익도 보고 등등 그래서 그럴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시는 것처럼 LG화학 방탄소년단이 미치는 영향 이거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질문해 오시는 거에 대한 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제 이제 제가 일봉, 주봉 이런 말씀 드렸지만 주시장에서는 뭐 많이 한다고 꼭 돈 버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수훈련이랑 똑같아요. 저도 군대 있을 때 저는 이제 신체가 건강해서 하성한 학교를 나왔는데 물론 병입니다. 그냥 논산으로 갔는데 하성한 학교를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끝날 때 뭐 공수훈련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공수훈련 받을 때 흔히 하는 얘기 있어요. 장군의 낙하산이 꼭 펴진다는 보장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빡세게 훈련을 시키는데 그 얘기, 주식시장도 그거예요.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사람이 꼭 주식해서 돈 번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지 않고도 촉이 빠른 분들은 동물적 감각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면 운이 되게 좋거나, 그래서 운이 되게 좋은 분들한테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저분은 주식 투자를 안 하셨어도 로또가 맞았을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드리고 하는데, 뭐 많이 알면 좋죠. 근데 그래도 또 이렇게 주식 투자하면서 하나씩 배워가는 것도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백만개미 시청자분들은 뭐 편차가 많이 나지만 아는 분도 다시 리마인드하는 그런 생각으로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조금씩 알아가는 것도 좋죠. 모르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제 제가 10일 날 다가오는 컷오프 위칭데이, 네마니의 날, 이거에 대해서인데 그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저도 몰라요. 모릅니다. 이거는 뭐 이게 무당도 아니고 그거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네마녀의 날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래서 그날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거는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오늘도 보세요. 오늘도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움직이니까 지수상으로는 코스피 기준으로 31포인트 이상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올랐는데 선물하고 옵션을 보면 전혀 우리나라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하는 형태가 달라요. 외국인은 오늘 제가 이 지금까지 요거 녹화하기 전에 확인한 거는 한 6천억 이상 샀어요. 근데 기관은 한 5천억 이상 팔았어요. 선물에서도. 그리고 뭐 콜에서도 서로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10일 날 정리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현물 시장에 자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비운의 삼성전자는 뭐 부회장이 뭐 불기소 기소된 거 그것도 있지만 이게 덩치가 워낙 크고 지수 영향력이 크니까 자꾸 그런 파생 상품의 지렛대로 이용되는 영향이 있어서 본래의 기업의 가치로 평가받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 이런 얘기 어제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이만의 날은 그냥 조심해서 우리가 보자고요. 변동성이 큰 걸로. 답을 지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finbiz.com 메일 보시면서 미국 그 장기채 10년책 물, 30년 물 이런 거 레이트 이자율을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이자율, 뭐 환율, 주가, 금값 이런 게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냐. 이제 이런 거 질문하는데 이거 굉장히 이것만 가지고 해도 되게 어려운 건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에 미국 연준이 일드 커브 컨트롤 장기채의 금리가 못 오르게 레이트가 못 오르게 이게 소뚜껑 같은 걸 꽉 눌러놓겠다. 커브 컨트롤을 하겠다 이런 얘기. 금리 못 올라가게 우리가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계속 통화를 공급해야 되니까 통화 공급을 그냥 돈을 막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 발행을 하잖아요. 국채 발행을. 그럼 국채 발행을 해서 나오는데 국채 물량이 많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갑자기 어디 갔는데 가을이니까 뭐 채소, 호박, 호박이 갑자기 많이 양산이 된 거예요. 우리 김장 때 배추가 갑자기 많이 되면 배추 갈아엎어서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을 많이 내놓으면 발행 물량이 많아지면 채권값이 떨어져요. 채권값이 떨어진다 그 얘기는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채권값이 떨어지는 게 금리가 올라간다. 그 얘기를.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물론 기업한테는 나쁘지만
달러가 강해져요. 그 이유를 아시겠죠? 왜냐하면 내가 금리가 그 돈을 어디다 은행에 맡겼을 때 받는 이자라고 생각하면 그 금리가 올라가면 그 개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올라가죠.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유가나 이런 거는 그건 똑같은 그 커머디티의 어떤 그 오일은 그냥 어떤 물질인데 이쪽 달러의 가격이 변동에 따라서 달러 가격이 떨어지면 이게 가격이 올라가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환율하고 영향을 주고 이러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요. 쉽게 이해 안 되시지만 그냥 그렇게 하고 이것들이 움직이는 거에서 좀 이상한 움직임이 보이면 제가 체크하다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게 보통주 우선주. 그건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주가 빨리 가는 좋은 점도 있다. 물량이 적어서. 근데 팔 때 또 급락하는 경우도 있다. 워낙 소형주적 성격을 띠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냥 본주인 보통주를 하시라.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굳이 우선주를 하셔야 되는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우선주가 좀 싸니까 우선주. 근데 주시장은 일주당 가격이 싼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 쪼개 사기 이런 게 이제 지금 뭐 입법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몇 프로가 올렸나가 중요한 거지 그 가격이 얼마냐는 하나도 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종목을 그러지 말고 말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이제 거듭 밝히지만 그냥 종목 뭐 사세요. 뭐 목표가 얼마, 뭐 손절가 얼마, 뭐 포션 몇 프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특히 이제 그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하고 이런 시장의 그 큰 환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스탠스로 이런 방향으로 시장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놓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러는 과정에서 간혹 이렇게 종목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너무 선도 종목 큰 것만 얘기하니까 그 뒤에 밸류 체인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잘 모르실까봐 또 쟤는 왜 맨날 몇십만 원짜리만 얘기하나 뭐 이러실까봐 그런 건 제가 가끔 이쪽에다가 올려드리잖아요. 밸류체인에서 요런 것도 요거랑 상관관계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으셔야지 종목을 알려달라 이렇게 하시면 주식 못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주식을 10년에도 똑같습니다. 주식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공부하시고 고민하시고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또 뭐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증권주 요새 뭐 어떠냐 이렇게 돈 많이 들어오고 청약할 때 뭐 그리고 신용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그 신용 이자가 한 8, 9%될 거래요. 그럼 조달금리 비하면 마진이 좋죠. 그런데 뭐 그냥 괜찮아요 증권주.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장사 잘 되니까 괜찮죠. 근데 그냥 그렇게 잘 되니까 안 움직이고 있다가 그냥 기술적 분석상 커브가 이쁘면 좀 사서 뭐 이런 걸로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증권주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폭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시간을 잡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한적 투자 대상으로 괜찮다. 그러면 이제 조선주 같은 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선주가 진짜 바닥을 쳤죠. 그래서 뭐 특히 이제 LNG나 이런 데 관련되는 거 수주 물량이 늘어난다. 중국이나 뭐 일본 다른 데 제끼고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온다. 그거 이제 저도 알아요. 근데 이 바닥이라는 건 주식 투자는 그렇잖아요.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아라. 근데 바닥을 너무 빨리 확인하려고 하셔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닥인지 더 바닥이 있는지 아니면 바닥이 이렇게 V자가 아니라 이렇게 U자로 그냥 끌려가는지 이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요즘 같은데 종목 그렇게 많은데 굳이 꼭 이거를 하셔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댓글에 질문 많이 해주신 거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 얘기하겠습니다. LG화학이 회사를 분사를 한다. 이 얘기는 작년 말부터도 나왔잖아요. 분사를 해야 되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아시겠지만 LG화학이 그 화학 케미칼 쪽에 일하고 이 요새 이제 그 배터리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해요. 근데
처음에 LG화학에서 이 배터리를 그 화학에다 넣고 화학의 한 디파트먼트로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게 너무 커져서 지금은 그 LG화학 안에서 그 자산 가치로 따지면 배터리 쪽이 훨씬 커요. 지금 화학 쪽보다. 그래서 석유화학 쪽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는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제 그 지금 1위를 하고 있지만 마켓쉐어에서 LG화학이 배터리 부분에서 그렇지만 이거를 진짜 명실공히 세계의 우뚝 선 그런 이제 그 2차 전지 회사로 만들려면은 엄청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택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금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분사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제 뭐 중앙일보에 기사가 난 걸로 봐서 이제 거의 가시화되고 내부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골격을 잡았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 우리한테 좋은 것이냐? 저는 뭐 분사를 하건 뭐 합병을 하건 뭐 그런 거 관계없어요. 주식 투자자들은 우리한테 그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만 따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걸 이제 좀 살펴보자 이겁니다. 우리가 기업을 분할해서 나눌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물적 분할, 하나는 인적 분할. 지금 LG화학이 하겠다는 게 오늘 신문 기사에 따르면 물적 분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물적 분할이 뭐냐? 지금 주식회사 LG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할아버지 회사예요. 할아버지 회사. 그 주식회사 LG가 LG화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아버지 회사예요. 근데 이름이 앞으로 뭐로 정해질지 모르지만 LG 배터리라고 그러자고요. LG 배터리라는 손자 회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만드는 LG 배터리의 100% 주주는 누구예요? LG화학. 이렇게 내려가면서 손자 회사까지 만들겠다. 왜? 그러면 이 손자 회사는 상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새 이제 카카오 게임즈나 뭐 이런 것처럼 IPO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같이 물 들어올 때 이거 IPO 하면 대규모 자금을 끌어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대주주 입장에서 지분 보호도 상당히 좋고 또 이렇게 되면 뭐 큰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세금들의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회사, 아버지 회사, 손자 회사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게 물적 분할입니다. 근데 이제 물적 분할의 문제는 뭐냐? 투자한 사람 나는 이 아버지 회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LG화학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회사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100% 갖고 있지만 이제 이 LG 배터리를 나중에 IPO를 할 거 아닙니까? 뭐 LG 배터리 해도 IPO 요건 되고 하니까 뭐 금방 할 거예요. 그래 하게 되면 이제 얘도 공개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아버지 주식이지 얘 주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주식은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지주회사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손주가 잘 살면 손주가 돈 많이 벌면 아버지도 좋죠. 그렇지만 제일 좋은 건 손주죠. 손주여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아버지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IPO를 LG 배터리가 한다면 우리도 거기 가서 차용을 해야 돼요. 아니면 LG 배터리가 상장되면 그때 LG 배터리를 더 사든지. LG 화학만 갖고 있기에는 양이 안 차니까. 그렇죠. 그런데 인적 분할은 뭐냐? 인적 분할은 이런 거예요. LG 화학을 형제를 나눠버려요. 그래서 LG 화학은 형이고 동생을 하나 만들어. LG 배터리.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동시상장. 잠깐 텀을 둬요. 그 주총에서 그 인적 분할 이제 협의하면 뭐 얼마 동안 제가 한 보름인가 뭐 얼마 동안 이제 상장을 거래를 안 해요. 그러다가 그게 완료되는 날 두 회사가 동시에 상장이 되는 거예요. 별도의 IPO 없이.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자금 끌어들이기는 좀 그렇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제 자산 가치를 막 밸류에이션 해요.
그거 밸류에이션 하는 뭐 어카운팅 펌이나 이런 게 되게 유명한 데가 이제 여러 군데서 해서 하고 감독 기관에서 그게 리즈너블하게 됐는가를 또 판가름 내겠죠. 그렇게 해서 기존의 LG화학 주주한테 너는 LG화학 주식 100주가 있으면 너 LG화학을 새로 생기는 LG화학주 뭐 50주, LG배터리주 50주를 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장이 되면 나는 LG화학 50주, LG배터리 50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LG배터리가 돈을 잘 벌고 같으니까 LG배터리는 가서 더 사야 되고 LG화학은 팔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 그럼 얘는 떨어지고 얘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맹이 얘가 빼갔으니까. 그게 이제 인적 분할인데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인적 분할이 좋아요. 아니 뭐 시간 걸리게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딱 주총 결의해갖고 인적 분할해서 딱 나눠갖고 그냥 동시상장 시켜버리면 간단하지.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끌고 가기 위한 어마무시한 자금을 끌어넣는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지배권에도 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조금 위축되는 그런 것도 있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크게 올랐지만 이 문제는 진행돼 가면서 이제 진짜 민낯이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인적 분할이 아니면 주식 뭐 너 이거 뭐지 이거 나눠주는 거 아닙니다. 그건 인적 분할이고 물적 분할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이 손자 회사가 IPO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그 기사 내용을 잘 보면 끝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자가 물었다는 겁니다. CFO한테. 그러니까 LG화학 CFO가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은 밝힐 수 없다.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아니, 회사 좋아지는데 왜 주주 가치를 제고해야 되지? 까딱하면, 어떠면 이 물적 분할 과정에서 기존 주주가 손해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방법들을 막 좀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밝히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재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상법상 이런 거 싫으면 소액 주주가 나 니네 그렇게 하는 방법 싫어. 그러니까 니네 LG가 니네가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사가. 그래서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이제 군사에는 그게 되지 않도록 돼 있어요. 청구권이 되지 않도록 법에 지금 돼 있어요. 그런 사례가 몇 건 있었죠. 현대 쪽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뚜껑이 따졌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거는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우리 기존 주주한테 좋을 것인가만 신경 쓰자. 그거는 제가 계속 추적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도 잠깐 얘기했는데 방탄소년단이 소속되어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10월 뭐 초순에 아까 저 보니까 6일인가 5일인가 6일인가 하여튼 뭐 10월 초순에 이게 이제 IPO를 한다고 일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여기에는 이제 이걸로 인해서 그동안의 한류, K-팝, 한류, 문화 여기에 관계되는 모든 그런 쪽이 그동안 좀 잠잠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화두가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우리나라의 이 문화 상품, 문화 콘텐츠를 팔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굉장히 큰데 우리가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시장에, 왜냐하면 이렇게 유동성이 크니까 이거 되게 산뜻하게 시장의 새로운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넷마블 같은 경우는 25%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게 성장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5조 지금 뭐 얘기하는데 그럼 1조 2,500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넷마블이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밸류가. 근데 이거 얘네 살 때 2천억인가 이렇게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영향을 받아서
그동안 우리나라 이런 거에 그 3대 엔터테인먼트 있죠. SM, YG, JYP 이런 쪽들이 어저께 이제 제가 뭐 가수 이름까지 들어가면서 뭐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릴 가능성이 있다. 달릴 가능성이 있다. 왜? 이것도 테크닉이에요. 어떻게 보면 테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테크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산업으로 분류될 개연성이 있으니 이제 이것도 한 축으로 보자. 왜? 지금이 조종기간에 들어왔으니까 조종기간에 막 이런저런 것들이 서로 막 이렇게 힘겨루기를 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법적으로 외국인도 청약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아시죠?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이 아미 아닙니까? 아미 멤버들이 이거 청약하면 대단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 이거는 굉장한 빅 이벤트가 우리 앞에 다가왔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이게 연내할 줄 알고 4개월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이제 땡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그 언저리에 있는 그런 것들 제작사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제목에서도 기존 주도주 우리가 언택이라든지 뭐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거 말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를 왜 그러면 현대차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성장을 달고 있는데 이 수소 전기차 이게 그린 뉴딜에 속해요. 여러분 이제 오늘 뭐 대통령도 말씀하신 그 그린 뉴딜 펀드 조성 얘기 아시죠? 어쨌든간 국가가 하는 정책에 뭐 시장에서 괜히 맞서갖고 뭐 그 정책이 나랑 마음에 들고 이런 거는 관계 없어요. 주식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데올로기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주식투자는 그러면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또 뭐예요? 데이터 그게 뭐예요? 5G 그 뒷단에 SK텔레콤 그래서 SK텔레콤 5G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방탄소년단이 하나가 쑥 하고 들어왔다. 그래서 조종기에는 낚싯대가 여러 개가 펴져요. 조종기에는. 왜냐하면 어디에 걸릴지 모르니까 이렇게 쭉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포트폴리오만 잠그고 메인 포트폴리오가 없는 분은 그냥 다 트레이딩 하는 거예요. 낚싯대 쫙 피고. 그러다가 이 조종기간 9, 10월이 딱 지나가면서 시장이 방향을 딱 잡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건 아닌가 봐. 이건 아닌가 봐. 하면서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압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종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압축해서 그놈들이 또 시장을 끌고 갈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메인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신 분은 행복하게 닫아놓고, 나머지 낚싯대 내려서 지금 제가 새롭게 이렇게 꼽는 이런 것들 요새 좋잖아요. 저는 뭐 그냥 떨어지는 날 빠지는 날 사세요. 빠지는 날 사는 요령. 내가 샀더니 더 빠집니다. 그럼 더 삽니까? 이런 그 매매를 좀 보세요. 매매를 보면 오늘 이제 카카오 같은 게 대표적인데 아침에 동시효과 이후서부터 한 5만 몇천 주를 JP 모간이 계속 팔더라고요. 그러면 그래갖고 맨 마지막에 46주인가 이렇게 팔았어요. 그러면 그거 거의 1시간? 그러면 그거 끝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런 거 보이면. 그래도 걔네 끝나고 닫으니까 훅 밀렸다가 쭉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날 살 때는 걔네들이 겁나게 팔 때 사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10번에 나눠서 한다 그러면 나눠진 그 하나의 몫을 그럴 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 그래봤자 나중에 보면 평균 내보면 별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낚싯대를 좀 넓게 피자. 그리고 어떤 것도 선입관을 가지고 이건데 저건 안 돼.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저기 민물 낚시터에 와서 낚싯대를 여러 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난 고등어를 잡겠다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느닷없는 종목 그동안 안 올랐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러는데 아니 굳이 왜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증시경원에 남이 가지 않는 꼭
길에 꽃길이 있다. 이런 말인데 저는 그거 되게 별로 좋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맞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주식시장은 남들이 가는 길 그냥 가는 겁니다. 어떻게? 남들보다 한 발짝 먼저. 아니, 반 발짝 먼저. 남들이 가지 않는 뒷길 가면요, 잘못하다가 낭떠러지길 만나요. 그러니까 그건 즉시 격언 중에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 백만개미 여러분들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시장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 조정 기간을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줄이고요. 내일 이제 금요일이죠. 내일도 시장 보고 또 정리해서 한 주도 마감해 보고 또 긴 전략도 한번 세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